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솔토지빙건축이라는 설계사무실을 이끌고 있는 건축가 조남후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 20년 전부터 이 목조 건축을 중심으로 이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매년 정말 훌륭한 건축가들이 작업하는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숨쉬는 그물처럼 공원 내에 이 작은 시설이 어떤 상을 받게 된 것은 제 작업의 어떤 특별함보다는 서울시가 또는 이제 심사위원회가 어떤 거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업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저희 작업이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숨쉬는 그물은 서울시의 지역 단위 공공미술 국제지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안입니다. 이 공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야외 공연장의 무대 부분을 재구축하는 일인데, 가장 중심에 뒀던 주제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그렇고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공공미술의 주제도 환경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태 환경 미학의 태도를 가지고 접근할 건지를 중심에다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의 제목이 에콜로지컬 매트릭스, 숨쉬는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트릭스라는 개념은 원래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수학적 원리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물망이라는 어떤 체계의 의미도 있고, 또 동시에 어떤 사회와 환경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이라는 의미,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것에 대한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위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는 주로 에너지 문제라든지 탄소 저감 같은 주로 이렇게 수치적이거나 도구적인 수준에 머무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건축 안에서 중심 주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슈가 어떻게 이러한 구조물을 이루는 중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제일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목을 갖게 됐고, 근본적으로는 이 근대 이후의 구조물, 건축이 갖고 있었던 어떤 태도, 점점 더 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지속해 온 것, 이거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쉰다는 의미는 안과 밖을 동시에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숨쉬는 그물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은 외부 시설물입니다.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는 건물에 적용되는 원리를 이 시설에서 실험을 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공성 구조물을 만드는 일인데, 근대 이후의 건축은 소위 이제 단열, 기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내부와 외부를 온전히 차단하고, 그 다음에 내부를 쾌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동시에 내부가 갖고 있었던 불편함을 다 외부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이제 내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외부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안과 밖의 경계를 명확하지 하지 않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고, 그 이 다공성 구조물의 원리는 이런 소위 이제 내부와 외부가 서로 숨쉬면서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계적 오브젝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더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생태적이면서 미학적이고 또 아주 기능적이면서 주변의 것들을 모두 포용하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시설이 기존의 공연장의 무대를 포함하고 있고 또 주변으로부터 접근하는 6개의 동선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시민들이 길을 지나다가 잠시 쉬어가는 쉼터 2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 기념비 같은 어떤 상징물 같은 것이 되기보다는 주변의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어떤 관계적 구조물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요. 오브젝트가 자신을 너무 드러내기보다는 시민들이 그냥 편하게 느끼는 장소였으면 좋겠고 실제 그런 쉼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구조물의 독특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마무리될 즈음 이 작업장의 주변을 이렇게 지나고 있던 어르신 2분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지나면서 서로 하시는 말씀이 멀리서 볼 땐 이 건물이 벽돌 건물인 줄 알았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로 된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이거는 목구조물인데 마치 조적조 같은 인상이죠. 실제 쌓아서 만들기도 했고요. 그거는 이제 목구조의 원리를 벗어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목구조의 원리를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시설을 통해서 편안함도 발견하고 또 동시에 특별함도 발견하는 그런 장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생각보다 큰 구조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원 안의 시설로서 구조물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언가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편함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구조물이지만 이 다공성이라고 하는 성격, 또 목재라고 하는 친근한 인상,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적어도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목재가 갖고 있는 그 정말 엄청난 친화력 덕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 목재에는 약간 무채색 톤의 색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목재가 일차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목재라는 물성이 느껴지면서 또 동시에 하나의 공간체로서의 성격, 공간으로서의 성격, 또는 배경으로서의 성격, 이런 것들을 의도한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목조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이 생태 환경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는 것인데요. 아까 이제 매트릭스라는 개념도 결국은 이런 수치적으로 표현되거나 성능으로 표현되는 환경에 대한 이슈를 이 건축 안으로 끌어들일 때 어떤 특별한 원리나 어떤 건축적 이론들이 필요하죠. 이거는 뭐 건축가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론가들의 노력도 필요한데 지금은 어쨌든 이 문제를 건축의 중심으로 끌고 오는 과정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솔토건축의 10년은 아마 보다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